주식은 달달하게, 종목은 달콤하게. 오늘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마켓 위너입니다. 오늘도 같이 밤을 달릴 아나운서 박세람인데요. 기대했던 하루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집 밖을 나설 때는 기분 좋게 출발하면서 오늘 하루 잘 보내야지 했다가도 집에 들어올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오늘 시장도 비슷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따뜻한 봄 햇살 같은 하루였는데요. 삼성전자가 역대급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출 100조 원, 영업이익 50조 원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장 초반에 2%대 강세 보이면서 출발을 했고요.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온기가 퍼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숫자만 보고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중동발 전쟁 리스크라는 불안이 시장 속에 스며들면서 상승폭을 줄였고 장중에는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기회는 종종 실패의 옷을 입고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기회의 싹이 조용히 올라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종목, 겉으로 보이는 숫자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실이 받쳐주는 종목인지 살아있는 종목인지 함께 체크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답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편하게 전화 주셔도 되겠고요.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쑥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 상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여기에다가 고민되는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50분 동안 깊이 있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문의 주시고요. 그럼 주식은 달달하게, 종목은 달콤하게 마켓 위너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은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50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흐름은 상당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장에 있는 온기가 좀 퍼질지 아니면 계속 경계해야 되는지 이런 점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애타게 기다리셨을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함께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오전에 또 2차 전지가 좀 견인을 해주고 또 삼성전자 기대감도 좀 있고 어느 정도 시장 기대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이제 쭉 빠져줬기 때문에 또 이게 무엇인가라고 또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늘 사실 저는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게 올해는 트럼프가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한테도 중요한 해이고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본인의 욕심을 어느 정도를 채우고 어디를 양보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지 이제 줄어들고 이제 방향성을 정할지 이런 부분들도 올해 좀 굉장히 많은 포인트로 작용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글로벌 시장 전역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키워드가 계속 강하게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천문학적인 돈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곳이 AI 데이터 센터 섹터이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곳에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 ESS 배터리, 뭐 2차 전지, 뭐 통신주 뭐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 AI 데이터 센터에서 파생되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셔라.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셔라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이미 안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지나간 거는 다시 되돌릴 수 없고요. 지금 자리에서도 뭐 시장이 빠집니다. 뭐 불안합니다. 뭐 LNF 가는데 내 거 왜 안 갑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이런 이제 빠질 때 종목을 좀 싸게 사서 내가 좀 자산 증식을 해봐야겠다. 이런 곳에 좀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꽂고 가셔야만이 올해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좀 자산 증식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쟁 이슈가 비극적인 이슈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만 보더라도 이렇게 버텨주는 것도 사실 대단한 일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을
많이 줄였다는 것은 지금 뭐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의 이제 지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그런 빌미를 가지고 계속 주가를 하방으로 좀 밀면서 하방 경직의 그런 차트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또 반등이 나올 때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이제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살짝 지정학적 리스크가 루즈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이 예정된 시간에 만나게 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한 끗 차이로 금방 또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여러분들이 너무 꽂혀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제 크고 넓게 봤을 때는 계속 AI 데이터 센터라는 키워드에는 돈이 몰리고 있고 실제로 매출이 지금 당장 안 잡히더라도 빠르면 2분기, 3분기, 4분기 쭉쭉 이제 또 잡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보내주시면 오늘 좀 꼼꼼히 봐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주식을 잘 투자해보라라는 조언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2차 전지처럼 버텨주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옥석 가리기 잘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이고 있는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50분 동안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3772-0269번으로 편하게 전화 주셔도 되겠고요. 전화가 조금은 망설여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 상담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여기에다가 고민되는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는 정말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할 핵심 사항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부방 들어오시면요. 현재 시장의 흐름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시나리오까지 더 깊이 있게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시장을 보는 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로 입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M밴드에 함진희 입력하셔서 입장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M밴드 참여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하신다면요. 샵 3772번으로 함진희 이렇게 보내주시면 어떻게 입장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은 문자 상담입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5179님이 보내주셨고요. 오보브 반도체 매수하셨습니다. 12,900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5%이네요. 적정 매도가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매수 단가보다 많이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5% 정도 좀 빠졌던 흐름들도 확인이 되고 1개월 주가를 살펴봤을 때도 1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적정 매도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은 좀 움직임이 좋았던 것 같은데 어보브 반도체는 살짝 밀렸었거든요. 매도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니까 사실 이제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아직 주가 부양이 되지 않은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상방의 저항대 14,000원대 지지라인, 11,000원대 전후로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이제 10,000원대를 기준으로 좀 이제 주가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 동반한 시세가 나온 이후에 계속 그 박스권 안에서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이제 30% 정도의 등락이 나와주고 있고 이 구간대를 지금 작년부터 1년 넘게 형성해주고 있는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 시즌이 오면은 좀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길게 조정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좀 빨리 정리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13,000원 정도를 보시고 나는 뭐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좀 내보고 싶다 하시면은 14,000원 돌파 여부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조정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전화 상담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벌써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미래 컴퍼니요. 네, 미래컴퍼니 보유하고 있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8,700원에 20%입니다. 18,7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네. 지금 손실이 좀 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종목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요거가 한 3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달 전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예. 말씀을 예, 하셨고 그때 혹시 진입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요게 로봇 레보아인가 그것도 하고 또 뭐 전고체 배터리까지 좀 한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계속 떨어져요. 알겠습니다. 전망도 잘 살펴보신 것 같고 3달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계속 떨어져서 어떻게 할지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지금 미래컴퍼니 3달 전에 들어가셨다고 하시거든요.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어떻게 기다려야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뭐 얼추 뭐 키워드는 다 알고 계시네요. 지금 뭐 거래량을 5만 주대로 떨어뜨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0원을 이탈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분위기는 사실 뭐 아니면 돈데 뭐 말씀하시는 이제 의료용 로봇 테마로 가려면은 사실 이제 복강경 뭐 로봇 수술 뭐 이런 것도 이제 신사업으로 내세운 거지 거기에서 매출 캐파가 증가됐다 이런 이슈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해외 시장 진출을 한다고 하지만 해외 시장 진출을 뭐 추진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기사화를 했지 거기에서 뭐 두드러지는 성과가 있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나왔을 때 맥을 좀 잘 짚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제가 좀 이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종목이 거래가 터지는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4,500원을 지켜줬어야 돼요. 근데 이 자리까지 이탈을 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모르는 악재가 있거나 수급이 꼬였거나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12월 달에 한번 시세 동반한 흐름 나오고 그 다음에 밀리고 난 다음에 19,000원 돌파를 한 번도 못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작년에 이 종목을 이제 10월, 11월에 한번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이제 마지노선을 좀 이탈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무드는 좋은 무드는 아니고요. 다시 거래가 들어올 때 14,500원 회복을 좀 빨리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본전 대비 뭐 거의 한 30% 정도 빠졌는데 요즘 시장은 사실 30% 빠진 거면은 뭐 평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님 종목만 뭐 많이 빠졌다 이렇게 비관할 게 아니라 요즘 시장에서 이 정도 등락은 기본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값은 하고 있다. 다만 이제 기본값하고 후에 거래량 동반한 시세는 무조건 나와야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거래가 어디서 터져주는지를 좀 보세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자리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그 이탈하지 말아야 하는 가격을 좀 잡아드리면 일단은 뭐 13,000원은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어서 최근 저점이 12,800원은 이탈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좀 보시고 그 다음은 14,500원까지 어떻게 회복을 해주는지 좀 지켜보시면서 가야 할 것 같다. 아직까지는 뭐 18,000원까지는 갈 것 같은 뭐 거래량이나 차트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뭐 구매를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그냥 홀딩을 해도 될런지요? 가져가야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예상하는 가격을 깼잖아요. 예. 네, 이거는 좋은 시그널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거래량이 없어서 기다려보시라고 했던 거지 이탈하면서 거래 터졌으면 손절 잡아야 하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가반은 3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제 좀 기다려보고 둘째는 거래량이 없어서 기다려보는 거지 이탈한 거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거래량이 붙어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홀딩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4,000원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 이 점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이든 손실이든 내 마음을 붙잡는 종목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에서 함께 점검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단에 보이고 있는 023772에 026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고요. 전화가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하시면요. 간단하게 문자 주셔도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되는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원준이요. 12,000원에 30%. 네, 원준 보유하고 계시고 12,000원에 3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원준은 손실이 많이 깊은 상황입니다. 비중도 높아서 상당히 신경 쓰이는 종목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점 가장 도움받고 싶으실까요? 제가 이거를 한 3년도 넘은 것 같아요. 18,000원 정도에 사가지고 네네. 물 타다 뭐 좀 중간에 가격 오르면 좀 빼내고 물 타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까지 봐야 될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3년 전에 매수하셔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셨고 18,000원에 처음에는 매수를 하셨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네, 저희 쪽으로 너무 문의 잘 주셨고요. 파트너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이 원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기다려 보셔야죠. 네, 시청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네. 보고 있어요. 스님 네. 방송. 예, 감사합니다. 예, 보니까 12,000원이면 최근 가격에서 꼭대기에서 잡으셨네요. 아니요, 18,000원인데 제가 샀다 팔았다 몇 번 물 타다가 막 이렇게 그랬어요? 하고 이랬어요. 예. 그래도 조금 꼭대기네요, 최근 고점으로. 거래량 붙으면은 좀 팔았다가 또 그걸 미련 없이 버려야 되는데 그걸 또 사고 이랬어요.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요. 몇년 일단은 지금 최근 고점대에 가격이 위치해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12,050원을 터치했는데 그 가격에서 매수하신 꼴이잖아요. 어차피 물타기를 하셨어도. 네네. 그러면 여기까지 가려면 지금 자리에서 43% 정도가 상승이 나와야 하네요. 그럼 그거 갈 수는 있어요? 안 그러면 얼마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신 거 아니에요? 제가 예. 한 몇 년 전에 그 전기차 진짜 잘 갈 때 조정 어느 정도 받았을 때 그때 사갖고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산 거예요. 예. 진짜 한 뭐 4, 5년 됐나? 그래서 갈 것 같아요? 아니 보통 갖고 있으면은 한 60%는 월위치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제가 한 10몇 년 됐거든요. 주식한 지. 네. 근데 지금은 안 갈 것 같기도 했어. 이걸 포기할까 말까 하다가도 여태 기다린 게 아까워서. 느낌이 안 좋으세요, 이번에는? 근데 교수님 말 듣고 어떡할까 싶어서요. 네, 요즘에 보니까 배터리 소재 쪽으로 신사업 추진한다고 네. 이슈 나왔더만요. 예, 괜찮고 아주 실적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수급 꼬여서 빠졌어요. 보니까 작년에 한번 시세가 나오고 그때 거래 터질 때 지지 라인이 8,200원이거든요. 거기를 네,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거는 뭐 괜찮은 시그널이에요. 거래량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갈 사람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네. 박스권을 딛고 올라갈 때는 아마 9,500원을 한 방에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요? 그 오프닝 때에도 말씀드렸던 게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많이 빠진 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고점 예. 대비 30% 빠지는 건 기본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네. 이렇게 이제 빠졌을 때도 사실 빠졌던 포인트들도 보면 시장 빠질 때 그냥 같이 빠진 거, 이 종목에 개별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거래량을 많이 이제 줄였다는 것은 물량 소화를 어느 정도 했다. 그리고 봉쇄운 가격 밑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악재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거의 뭐 저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뭐 매수가까지 가시려면은 지금 자리에서 이제 43% 가야 하는데 당연히 43%한 방에 못 가죠. 상한제가 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9,500원을 어떻게 넘겨주는지를 좀 보시고 이제 거래량이 없어서 아마 장대 양봉을 뽑아주면서 갈 거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종가가 장대 양봉으로 마감하느냐 윗꼬리 캔들로 마감하느냐의 차이인데 일단 거래는 한번 터질 것 같고 거래 터지면 뭐 9,500원 맞고 빠지건 10,000원 맞고 빠지건 조정받고 다시 1,500원 돌파 시도하니까 일단은 기다려봐야 할 자리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살까요? 글쎄요. 거래량이 없어서 지금 뭐 더 사시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제가 전에 후성도 말씀드리고 많이 빠졌어요. 이 네.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8,000원대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장 빠지면서 똑같이 빠졌거든요. 화요일, 수요일 연속적으로 급락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박스권이 나와주면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기존 움직이던 거래량보다 많이 이제 줄여놓고 박스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한 방에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준도 이제 후성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재로 갔고 이제 후성이 반도체 소재와 2차 전지에 걸쳐 있는 것처럼 원준도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차트 빠지는 패턴이나 움직이는 박스권 움직임도 비슷하기 때문에 후성을 어떻게 보면은 좀 바라보면서 비슷하게 가는지를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사하게 빠졌고 유사하게 박스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대 물량을 소화를 하면은 종가 마감이 장대 양봉으로 가는 거고 소화를 못하면 윗꼬리 캔들 달면서 밀렸다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좀 같이 보시면서 가시라는 얘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매수가까지 가려면 그래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기는 하는데요. 9,500원을 뚫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거래량이 붙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씀해 주신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입니다. 네, 열어볼까요? 5574님이 보내주셨고요. 현대차 52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5%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요즘 현대차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1월, 2월 달에는 꽤 현대차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전쟁이 터지면서 3월 달부터 미끄러지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저희 쪽으로 많이 문의 주시는데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현대차 대응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종목의 미래는 좋은데 매수가의 미래가 별로 안 좋네요. 지금 52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것은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그러면은 그 거래량 동반한 시세가 나오고 눌리는 구간,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닥 대비 뭐 10배가 오르거나 이제 뭐 시세가 이제 뭐 수배에 달하게 이제 뭐 2-3배, 뭐 5배 이렇게 오르고 나서 고점에서 거래 터지고 날 때는 좀 정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를 기준으로 조금 더 갔다고 쳐도 15%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종목도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현대차의 개별 이슈보다는 저평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로 움직였는데 지금 시작했던 가격대가 10만 원대에서 68만 원대까지 갔으면 5배가량 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5배가량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거래량이 최근에 없던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장대 양봉 시세가 나왔죠. 제가 이런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는 게 이게 좀 약간 불변의 법칙 같은 거예요. 시세가 뭐 3배 이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동반한 이런 이제 캔들이 떴어요. 그 이 3배, 4배, 5배의 자리. 왜 이거를 제가 매도 시그널로 많이 보냐면 아니 바닥에서도 안 터졌던 대량 거래량이 사람들이 이때도 잘 긴가민가 하고 안 봤었는데
이제 막 시세가 막 단기간에 막 100%씩 올라가니까 이제서야 막 확신 가지고 사고 리포트 나오고 TV 추천 나오고 그러면서 다들 여기서 확신을 갖고 찍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는 확신이 없으니까 매수를 안 하는 거야. 신고가? 현대차가 왜 신고가 가는데? 뭐 작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뭐 코스피 5천을 어떻게 가 이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대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고점에서 제가 거래 터지는 거는 특히 장대 양봉 나오는 거는 제가 되게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15%가량이 더 오르고 쭉 빠진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가격을 넘길 수도 있지만 10%, 15%를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 종목의 미래를 바닥으로 치는 거를 보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런 이제 원칙적인 부분들이 부합하면은 저는 정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조금 더 가긴 했어요. 더 가고 밀렸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좀 봤을 때 저는 일단은 매수 가격은 굉장히 안 좋아요. 매수 가격 안 좋고 우리 시청자님도 현대차라는 종목을 주식을 안 해도 아셨겠죠. 근데 이제서야 확신을 갖고 찍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자리들이 누구나 확신을 갖고 찍어서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수 가격은 앞으로는 이런 가격에서 좀 잡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렇게 말했으면은 안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을 앞으로는 또 만나게 됐을 때 이제 현대차는 사실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현대차처럼 매수 기회를 잘 안 준다. 매도 기회를 안 준다. 내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고 치더라도 매도 기회를 줄 만큼 친절한 종목이 거의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현대차를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못 하셨다면 지금 자리에서 지켜줘야 하는 가격은 45만 원이에요. 네, 45만 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이 거래가 터지고 나서 한번 조정을 받고 눌리고 출발했던 가격대예요. 그리고 나서 시세 나오고 최근에 눌렸던 캔들, 위아래로 흔들었던 도지형 캔들이 밟았던 가격대도 약 45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보다 조금 더 위에서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차트의 대형주들은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종목 중에 극히 드문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형성되는 새로운 차트 모형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이제 현대차나 뭐 기아차나 이런 이제 기업들의 이제 리스크 중에 하나는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외교적인 부분, 이런 이제 압박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노조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교는 그렇다 쳐도 노조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로봇 산업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러면서 이제 AI 키워드.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수소, 클러스터 관련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저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이 이제 현대차라는 종목이 이 지금 나와주는 이슈들로 봤을 때 이제 뭐 새만금 이슈라든지 이런 뭐 미국의 뭐 로봇 투자 이런 이슈들이 이제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반영을 할 거라고 보고 단기적인 시세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무드이지만 저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1년, 2년을 놓고 보세요. 좀 멀리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장래를 멀리 본다면 이 현대차라는 종목이 지금 가격 45만 원대에서 52만 원대 박스권 움직임으로 좀 나와주다가 이제 또 고점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는 일단 가져가는 게 맞고
현대차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고 있고 그런 리스크들이 앞으로 기술 개발과 이런 이제 산단이 이제 잘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해 항만 쪽으로도 이제 또 진출을 하면서 이제 뭐 중국과의 교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아가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는 조금 더 성장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중장기적인 포지션은 다시 50만 원 넘기고 60만 원 보는 거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대신 여유롭게 좀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자체는 반짝반짝 빛나지만 매수가가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인 시세는 정리가 되겠지만요. 1년, 2년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고점을 뚫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당분간은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댓글로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문자와 전화 상담으로만 저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 내리지 못하고 고민만 깊어지는 종목만 있다고 하시면요.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세밀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해야지 생각하다가요. 놓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23772에 026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여기에다가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입니다. 열어볼까요? 883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있고요. 34만 3,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입니다. 올해 말까지 목표가 얼마로 정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종가 기준 살펴봤을 때 매수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 2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비중도 20%이거든요. 올해 초에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에 급등세 보였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올 2월 달에는 1년 9개월 만에 40만 원 선을 좀 터치를 했다가 지금은 밀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올해 말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제가 또 그런 알파고 느낌은 없어가지고 뭐 일단 봐야겠지만 기간적인 제한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흐름을 보면서 가는 건데 지금 이 종목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하방 추세를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제 거래량 동반한 시세가 나오는 캔들 이 기간을 기점으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차트를 보면은 계속 돌파 시도를 하는데 돌파를 못 하다가 여기서 뚫어주는 캔들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서 이제 상승한 만큼 눌렸다가 다시 상승, 그리고 박스권 만들고 상승, 그 다음에 이제 눌렸다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못 가는 거지 기업의 가치가 훼손이 돼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사실 포스코홀딩스보다 더 이슈가 더딘 종목들도 막 상방 돌파하면서 가고 있는데 왜 못 가냐면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계속 이슈가 나왔죠. 2차 전지도 계속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수급의 순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수급 순환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나와서 2차 전지 추천하고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해서 몰리면 우르르르 몰리면은 밀리고 또 밀리면은 막 욕하다가 이제 다른 애들 간다고 하면 또 거기 가면서 이제 그 무거웠던 물량들이 해소되면서 상승하고 이런 이제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수급 순환이 나오면서 2차 전지가 순환매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막 LNF도 뭐 왜 안 가요? 최선호주라면서요라고 했다가 뭐 고점 돌파하니까 또 2차 전지 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에코프로도 안 가네 마네 하다가 또 이제 고점 돌파하니까 또 좋은 종목이라고 또 말씀하시더니 또 조금 빠지니까 또 에코프로 뭐 나쁜 종목이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의 뭐 하루에도 24번씩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근데 그런 이제 마음이 12번, 24번씩 바뀌는 마음들이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되면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와주게 되면은 가벼워지는 순간부터 급등 시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뭐 LNF도 그렇고 뭐 피노도 그렇고 뭐 WCP도 그렇고 뭐 후성도 그렇고 다 왜 안 가냐는 얘기를 했어요. 왜 안 가냐? 2차 전지 왜 안 가냐?
뭐 순환매 언제 나오냐, 끝난 거 아니냐, 뭐 거의 뭐 지구 망했다, 우리나라 망했다, 뭐 별의별 얘기 다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가더라고요.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다른 뭐 LG 시리즈, 에코프로 시리즈 뭐 이런 이제 종목들이 상승을 할 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좋은 종목이다, 뭐 최선호주다, 뭐 리튬호수를 보유하고 있다, 뭐 실적이 뭐 올 하반기에 반영이 된다는 등 이런 이슈가 이제 이쪽에 쏠리면서 조금 더딘 것일 뿐이지 이 종목도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면 갑니다. 왜냐? 지금 계속 뚫지 못했던 가격대를 뚫어주면서 계단식 상승이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거를 뭐 하반기까지 얼마나 갈까요? 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등락률이 30%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기준으로 저점 대비 한번 40% 상승하고 그 다음에 23%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사이클 기준으로는 한번 시세가 나온 격이에요. 그래서 뭐 1년은 어떨까요? 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의 미래를 좀 길게 보고 2차 전지나 이런 이제 수급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까지 좀 내년까지 여유롭게 본다면 사실 뭐 45만 원도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겠죠. 지금 이제 거래량도 뭐 20만 주대면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다시 바닥을 다져주는 박스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종목이 지금 뭐 30만 원, 40만 원에 있을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적정 주가를 받쳐서 간다면 지금 뭐 45만 원, 50만 원도 가야 하는데 다른 2차 전지 종목들도 아직 제대로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직 뭐 그 가격 안 간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의 장이다라고 또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지지 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기 박스권 하단 라인 보시면 됩니다. 지금 32만 7천 원대 이탈하지 않으면은 가져가 보시고 사실 뭐 32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어느 정도 뭐 바닥 다져줄 때마다 매수해서 가져가면은 나중에 눈 깜짝할 새 이제 좋은 수익 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몇 안 되는 바닥주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급이 개선되면 충분히 슈팅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올해 말까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파트너님께서는 내년까지 여유롭게 보면은 40만 원에서 45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분은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솔트룩스 12% 28,600원입니다. 솔트룩스 보유하고 있고 28,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2% 맞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상당히 고점에서 산 게 아닐까 싶은데 혹시 이 종목 오래 보유하고 계셨을까요? 아니, 올해 보유는 않고 한 4, 5개월 됐는데요. 네네. 주식을 초보자고 그래서 지인이 좀 추천해가지고 네. 한번 물타기를 했는데 네네. 계속 이게 좀 안 좋네요. 매출도 안 좋고 아, 이익도 안 나고 이거 뭐 목표가까지 네. 지금 갈런지 좀 싶어서요. 아이고 마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주식 초보자셔서 이렇게 네. 좀 들어가도 괜찮을까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물타기도 해봤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신 것 같습니다. 네, 4개월에서 그렇습니다. 5개월 정도 보유하고 계셨던 만큼 이 종목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2만 원대여가지고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솔트룩스 어떻게 대비를 잘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 추천해준 친구분이랑은 연락하고 지내세요? 네, 연락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더 빠지면 이제 연락 끊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어이구 또 의리는 있으시네요. 네. 예, 뭐라고 하면 추천해요? 대박난데요? 뭐 대박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뭐 AI이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싶어서
매수가까지는 올랐었는데 네. 좀 더 올라갈 줄 알고 그냥 놔뒀더니 계속 전쟁 때문에 그런지 계속 빠져가지고 고민스럽습니다. 뭐 하는 회사라고 추천해 주는데요? 뭐 AI고 네. 그래도 뭐 좀 앞으로 전망도 있고 그래서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매수는 했습니다만 힘이 드네요.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AI 에이전트 관련주잖아요. 네.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AI 관련주 중에 사실 사보고 싶은 종목이 별로 없어요. 손에 꼽아요.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 이런 그 매출 캐파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마 30%에서 40% 정도 성장률이 나와요. 근데 그 굵직굵직한 뭐 GPT나 이런 애들도 있는데 얘네가 지향하는 건 사실 뭐 GPT의 뭐 약간 저렴이 버전이다 뭐 이런 거를 좀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종목이 그렇게 좋은 종목이라면 만약에 시청자님이 이 종목에 대해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종목의 지분을 몇 프로 갖고 계실 것 같으세요? 100% 기준으로. 단순하게. 50%는 가지고 그렇죠. 이 종목은 최대 주주가 지분율 몇 프로일까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12%입니다. 70%. 저는 이제 이렇게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이렇게 낮은 종목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12%여도 괜찮은 기업이면 좀 약간 대형 주주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없어요. 유통 비율이 87%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게 제일 많고 나머지는 그냥 다 시중에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시가총액도 얼마 안 됐는데 유통 비율이 많은 종목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 회사지만 본인 회사의 주주 지분을 별로 안 가지고 있다? 이 회사를 우리가 좋게 봐야 할까라고 저는 이런 기준도 가끔 세워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간 거는 좀 거의 기적과 같다라고 보여져요. 제 기준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작년에 이렇게 시세가 나왔던 거는 운이 좋았던 거고 이제 고점을 찍었으니까 빠졌는데 들어온 돈이 다 나갔어요. 다 나갔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통 비율이 87%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미지옥이에요, 지금. 개미지옥. 이제 어떠한 이제 리더가 있어야 전장에 나가도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설계하는 리더가 있었어요. 등락이 나와도 30%가 빠지건 40%가 빠지건 이 리드해주는 리더들이 있었는데 리더가 싹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리더 없고 병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종목은 들어온 물량은 다 털어서 나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다 할 매집 주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려면 다시 거래가 터져야 돼요. 근데 뭐 저는 이 종목이 사업 영위하고 또 해외 글로벌 진출을 한다고 하지만 저도 그렇게 따지면 저도 내년에 뭐 해외 진출하려고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출이 문제가 아니라 매출 성과를 내야 한다. 예, 항상 이제 기사를 보실 때 이런 키워드를 잘 보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뭐 매출,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별로 상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도 있어요. 2만 원대 지켜주면은 지금 계속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이 하락폭이 이제 좀 줄어들고 있죠, 낙폭이.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매도할 사람들은 거의 매도를 했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일단 2만 원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2만 원 지켜주면은 새별형 캔들 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반등 나오면 이제 2만 3천 원대까지는 어떻게 갈 수 있는데 거래가 받쳐줘야 2만 4천 원, 2만 5천 원까지 볼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좋다 이렇게 또 얘기도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최대 주주도 이제 본인의 회사를 뭐 그렇게 엄청나게 100% 신뢰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지인 추천주도 좀 잘 가려서 사셨으면 좋겠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지금 일거래량이 4만 주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미지옥이라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시세가 나왔던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만 주는 터져줘야 지금 자리에서 뭐 5%든 7%든 한번 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재수가 좋아가지고 AI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주로 상승한다.
그렇게 편입해서 바람 불어서 올라가면은 그때는 전량 매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앞으로는 이런 거 감사합니다.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친구분이나 지인분 말만 믿고 들어가셨다가 엉엉 울고 계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얼른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02-377-2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실질적으로 조언해드리고 있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여기에다가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좋은 밤입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넷패스 넷패스 보유하고 계시고 24,000원. 네. 네, 24,000원에 20% 비중요. 2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맞을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에 들어가셨고 오늘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특히 상승세가 두드러진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어떤 점 도움받고 싶으실까요? 아, 이게 산지가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이렇게 물타기 해가지고, 예. 그래서 한 번도 2만, 제가 샀는 그 매수가까지 올라가지를 안 하고 21,000원, 2만 원 되면 또 다시 10,000몇 원으로 내려가고. 근데 오늘 오늘 최고 이제 가격이 조금 신고가로 많이 나왔는데 제가 네. 샀는 그 매수가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내려갈지 그게 궁금했어요. 네네. 좋습니다. 보유한 지는 오래됐고 매수가까지 네.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점 궁금해 예, 하시는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파트너님 연결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가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그 흐름이 약한 것 같아서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 네네. 어떻게 해볼까요? 네,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실내 시간이 없어서 저 혼자 좀 떠들어 볼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예, 때는 지금 이 종목이 저항대가 24,500원이거든요. 그럼 매수가 예. 위에서까지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기다려 보세요.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네. 매도를 해야 되겠네, 그죠? 네, 비중이라도 줄여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하면은 종목에 대한 방향성도 조금 더 뚜렷하게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니까요. 엠밴드에 함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팬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만 봐도 이미 파트너님이 이 시장을 보는 그 흐름을 잘 읽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혹시 비결이 있을까요, 파트너님? 저야 뭐 늘 좀 솔직하게 나아가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좀 잠깐 쉬었을 뿐이지 이거를 뭐 주춤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나무 다시 못 탑니까? 다시 타는 것은 이제 원숭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다시 탈 마음의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저랑 같이 다시 상승세 타실 분들은 네이버 밴드 들어오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상승세에 같이 올라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엠밴드에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해 종목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 어떻게 적용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시장에 대한 공부가 철저히 필요합니다.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로 기본 카메라 켜셔서 입장하셔도 되겠고요. 엠밴드에 함진이 입력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참여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하신다면요. 샵 3772번으로 함진희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어떻게 입장할 수 있는지 저희가 참여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트너님과 또 여기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열정적인 종목 상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디너 여기서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매일 밤 10시 달달한 종목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위해서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달달하게, 종목은 달콤하게 마켓디너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